2019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성복고 담당하게 된 강동이라고 합니다. 중간고사 때 시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성복고 서술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고 우리가 기말고사 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정응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는데 짧은 영상인 만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성복고 문제도 30점 이상 배점이 되는 많은 문제였고, 이 영상 말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서술형 대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영상은 따로 올려놓으니까 그걸 활용 참고해서 서술형 대비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면 좋겠고, 이 영상에서는 성복고 관련 서술형 문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술형 문제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 서술형 문제 1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지문이 나왔고 어법 문제와 똑같이 요약문이 나왔습니다. 요약문이란 부분이 중요하시고 요약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조건에 맞게 쓰라고 했는데 이때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게 본문에 있는 어휘만 쓰고 문맥에 맞게 변형을 할 것, 두 단어로 쓸 것과 같은 제시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A, B, C에 들어갈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단어나 요약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단어, 핵심적인 단어인 세부 내용을 요약해서 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갈 말은 그 첫 번째 들어갈 말에 대해서는 이제 이과 내용에서 중요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러한 아이템뿐만 아니라 좀 더 큰 아이템들도 이제 자신의 원래 목적을 유지한 채로 업사이클 될 수 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A와 B에 들어간 말은 서로 연관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내용으로서 수업 시간에 몇 번이나 강조가 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C에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과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그 건물, 랜드스케이프 파크라고 하는 것은 환경 보호와 더불어서 그 건물을 부수지 않고 그 건물의 고유한 전통까지도 헤리티지까지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의의를 둔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A, B, C에 대한 내용은 결국 아무 내용이나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핵심 워드를 요약하는 문제였습니다.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서술형 문제에서 어법상 틀린 곳을 찾는 건데 어법상 틀린 곳을 찾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유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표시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어법상 판단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어법상 판단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거냐 관련된 질문은 서술형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3번도 마찬가지로 다음 빈칸에 들어갈 한 문장. 자, 한 문장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문장인 것을 봐 이 문장은 주제문을 여기다 적는 거라고 알 수 있죠. 결국에 주제와 요지, 핵심적인 내용을 결국에는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들어갈 내용을 대충 추론해 보자면은 이산이 뒤에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이제 보아서 선수가 패스를 해서 이산이 결국에는 점수를 득점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 글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산이라는 사람은 이제 선수로서 경기에 참가하기 힘든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나와서 뛰어가는 만큼 그 동료 선수가 이슨을 보고 이슨이 득점을 하게 해줬다라는 부분이 이 문단,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볼 때 so that이라는 접속사를 보고 이슨이 그래서 점수를 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술형 4번 보겠습니다. 서술형 4번에도 마찬가지로 A, B, C에 들어갈 요약문을 적는 것인데 조건이 정해진 것을 봐서 주어진 단어를 문맥에 맞게 쓸 것, 그 다음에 각각 다른 단어를 쓸 것, 변형을 가능할 것, 각각 한 단어 쓸 것, 제시되어진 단어가 있는데 불필요한 단어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A, B, C에 대한 내용은 이제 외부 지문인데 여러분들이 에코투어리즘을 보면서 어떠한 내용들, 어떠한 세부 사항들이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코투어리즘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A에 들어갈 말에 해당하는 것은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 그다음에 B에 들어갈 말은 그것을 가치를 평가하거나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것에 대한 데미지가 평가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이러한 통합적인 노력만이 결국에는 이 에코투어리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요지, 제목, 빈칸, 그 다음에 세부 내용 추론, 이런 모든 서술형 유형들이 아무런 문제, 랜덤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글의 주제와 글의 요지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손필기본에서 나와 있는 요약본 또는 주제를 확인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암기를 해두셔도 서술형 대비는 굉장히 수월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도표 문제에서 틀린 문장 고치기인데 그 틀린 문장 고치기는 마찬가지로 어법성 판단과 비슷한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다면 문제 푸는 것이 훨씬 더 빨라졌을 것이고요.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도표를 읽고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단 내용을 몰랐다면은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소비되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푸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었겠습니다. 나머지 서술형 6, 7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언을 제안하는 것. 그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주제문, 요지가 되겠죠. 그리고 본문의 흐름을 정리하는 표라고 해도 이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내용들은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떤 내용이 주가 되는지,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성복고 중간고사 문제를 통해서 서술형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했고,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서술형 대비하는 파일에 대해서 서술형 대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